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77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76일차고요. 오늘은 213페이지예요. 네, 밑에서 두 번째 줄, 성공은 당신 것. 네. 이 가게가 남다르게 한 일이라고는 진심 어린 사려와 배려를 보여준 것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장난감이 있는 작은 놀이공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따분해지면 엄마 옷깃을 잡아 끌며 엄마 그만 가요, 지루해요 라고 징징거립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이가 그러지 않았으면 샀을 몇 가지를 안 사고 건너뜁니다. 이처럼 안락함을 제공하는 일 또한 인정스러운 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사려와 배려를 보여주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5단계예요. 자문하라. 나의 성공은 얼마나 끌어당김 덕분이고 얼마나 판촉 덕분인가. 내가 얼마나 끌어당겼느냐는 거죠. 네, 끌어당기.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모든 것들은 내가 끌어당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끌어당겨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인정해야지 뭐.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이제 인정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성공이 외부에 A가 B가 되고 B가 C가 아니라 내면에 A, B, C에서 비롯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해라. 그래서 공격적이고 강압적이고 외향적인 마케팅과 판매 권유는 모두 매우 외부 지향적이고 돈이 들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비용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런 전략으로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전략 실행에 들어갈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편 끌어당김은 시간이나 에너지, 노력,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건 에너지로 끌어다니는데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시간과 에너지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내가 뭔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노력하는 거는 비용도 들어가고 뭔가 이제 에너지 소모,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끌어당김은 A가 B가 되고 B가 C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A, B, C 세계에 있습니다. 끌어당김은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깊은 내면에 있는 A, B, C 원래 그 자체에 있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나 사업, 아이디어, 직업을 홍보하면 과연 그런 홍보에 흡인력이 있어 우리가 순전히 끌어당김의 파워로 힘 안 들이고 성공을 거두게 될까요? 힘을 안 들이고 거두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판촉은 포스에서 나옵니다. 판촉은 포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포스는 반대 포스와 부딪힌다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판매 설득은 판매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판촉하는 거는 포스는 뭐예요? 200 이하의 안간힘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안간힘을 쓸 때는 반대 포스와 그러니까 낮은 그 200 이하의 에너지에서 상대방하고 이제 그게 이제 연결돼서 이제 부딪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이거는 법칙이다. 그러니까 내가 욕망을 하면 두려움이 있으면 저 상대방의 두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거고 내가 욕망하잖아요. 반드시 저항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저는 우리 아들이 왜 저렇게 나한테 똑바로 하면 되지? 저항이 저렇게 많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욕망과 저항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의 욕망, 아들의 욕망, 저의 저항, 아들의 저항.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 저 왜 저럴까?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라서 내가 저항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저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항하는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포스일 때 반대 포스와 부딪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판매 설득하는 거. 설득하는 거는 뭐죠? 자부심에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내가 안다, 자부심이라는 게 내가 안다라는 거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시키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판매 저항에 부딪힙니다. 저항. 내가 안다라는 거로 인해서 202하죠. 175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기 때문에 너는 내가 아는 거를 알아들어야 돼라는 그 욕망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설득은 판매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보통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지를 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지 않나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 포스에 부딪히는 건 우주의 그냥 이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 하려고 그러고 내가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꾸 부딪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은 따분함을 가져옵니다. 한쪽에 돈을 쓸수록 가격도 올라야 합니다. 이로 인해 결국 가격 저항은 극에 달하고 우리 제품과 경쟁 제품의 가격 차이만 줄어듭니다. 돈이나 시간,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우리에게 성공을 끌어당기고 촉진하고 거두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평판입니다. 마케팅 회사를 고용해서 날조한 가짜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에 담는 진정성. 이것이 빛을 발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들 눈에 띕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는 흡입력 있는 자석과 같습니다. 이 ABC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업계에서 평판이 좋으면 헤드헌트들이 우리를 찾아와 더 좋은 조건으로 모셔가려고 할 것입니다. 최상급 전문가들은 결코 광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최상급 전문가들은 광고를 하지 않아요. 사실 이들은 어떤 안내 책자를 봐도 전화번호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신뢰인, 밝은 전망, 고객, 환자, 이사회, 이사자리, 각종 상, 직함 등이 넘칩니다. 이들에게 더 많은 사업 실적은 전혀 불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유명한 사람들은 모른다네. 전화번호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입소문으로 해서 입소문으로 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제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저의 상담한 사람들이나 제가 진료한 환자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제 개인의 삶에서 광고나 판촉이나 출세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일을 잘하고 있으면 우리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를 찾습니다. 우리의 존재나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번 주의 특별 상품, 개점 시간 등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쪽에 의존하면 균형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족한 고객이 가장 좋은 광고라고 말은 오래된 비즈니스 격언입니다. 그러나 다들 나도 그 말은 알아 하고는 이 격언을 무시합니다. 어떤 격언이요? 만족한 고객이 가장 좋은 광고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도, 그러니까 호킨스 박사님께서 원칙을 알려주신 거 있잖아요. 여기에 맞는 사업을 찾으면 딱 좋죠. 제일 좋아요. 맞는 사업을.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뭐예요? 만족한 고객이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입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럼 만족한 고객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되어야 되죠.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단계 중에서 5단계가 만족한 고객이 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얼만큼 만족을 하고 만족해서 먼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면 느낌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경험하면서 느낌이 올라오는데 그 느낌을 공유하는 거죠. 좋은 느낌을.
좋은 느낌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 에너지를 공유하면서 그들에게 느낌을 공유해야 되는데 느낌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느낌이 좋아서 하게 된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설득시키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누가 걸려요? 내가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나도 잘 자신이 없어. 내가 설득해서 이해시켜서 뭔가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아까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해요? 판매 설득은 판매 저항에 부딪히게 되듯이 내가 사업 설명도 설득도 사업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느낌을 그냥 공유하는 거, 내가 사업에 대한 만족감, 느낌, 경험했는 거에 대한 느낌, 왜 이걸 하게 되었지에 대한 내가 그냥 느낀 느낌을 가지고 공유하는 거예요. 느낌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것도 그냥 말로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에너지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머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래서 입으로 해서 이렇게 왜 에너지가 입으로 막 위에서 설명하는 느낌이 있어요. 입으로 막 설명하는 느낌이 있고 이 에너지에서 느껴서 이 에너지라는 거 가슴이라는 거는 심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깊이감 이 위에서 머리 생각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은 뭐예요? 이 내 몸통 안에 있는 에너지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 에너지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에서 우러나오면서 만족한 고객이 가장 좋은 광고가 그 경험에 의한 그 파장, 에너지의 그 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언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만족한 고객과 만족한 사업자와 만족한 이 회원들로 소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9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요. 여기에 딱 맞는 적합한 사업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경험에 바탕한 좋은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경험을 바탕한다는 거죠. 만족한 고객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냥 설명만 한 사람이 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도 이제 만족한 고객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오고 또 그들도 경험해보고 만족한 고객이 되어서 또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에 바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바탕을 해서 바탕한 좋은 규칙이 하나 있는데 어떤 지름길은 택하려는 유혹이 들면 그것이 사업 망칠 위험을 감수하고 택할 만한 길인지 자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름길을 택하려는 유혹이 들면 지름길을 택한다는 거는 뭐죠? 빠르게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급함이 벌써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가려고 한다. 저건 빠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눈이 확 뒤집히면 안 들려요, 말이. 그렇죠? 눈이 확 그냥 정신이 확 혼미해지면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너무 이제 사행심이 있을 때 그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사행심이 있을 때. 내가 사행심이 있나? 진짜 진정성 있는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름길로 택하려는 유혹이 들면 각성이 돼 있어야 돼. 이게 지름길인지 아닌지. 그죠? 그것이 사업 망칠 위험을 감수하고 택할 만한 길인지 사업을 혹시나 내가 하는 일이 망쳐도 되는 건지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자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끝까지 해야죠 뭐. 잘 선택을 했다면. 근데 사행심이 있는 길을 선택해서 끝까지 그냥 막 잘못되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절차, 생략 사례로 어제 만든 도넛을 예로 들어 봅시다. 하루를 마감한 시점에서 보니 팔고 남은 도넛이 20개쯤 됩니다. 다음 날 이 남은 도넛을 새로 만든 도넛과 함께 진열합니다. 어제 도넛이라고 이야기하고 가격 할인 표시도 붙여놓았다면 다 팔아치우고도
갑자기. 네. 팔고 나면 돈, 이제 20개 남았는데, 돈을 새로 만든 돈역과 진열했을 때, 그러니까, 다 팔아치우고도 사업에 어떤 위험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아예 솔직하게. 어제 팔다 남은 것입니다. 라고 해서 왜 가격 할인해서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걸 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어제 저녁에 오후에 나온 건데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오늘 나온 거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이제 싸고 뭐 저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솔직한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진열해 놨는데 그걸 가져갔어요. 가져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거예요. 느낌이 벌써 오늘 나온 거와 틀리다는 거야. 그럼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음에 불만족스러운 고객이 엄청나게 또 주변에 파장을 일으키죠. 저 집 가지 말라고. 저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파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이제 그렇게 정직하면 위험이 없을 것이다. 도넛이 완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어제 만든 도넛이라고 숨김없이 표시해 놓았으니 손님은 아무 불평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진열장에 그냥 두고 오늘 만든 도넛으로 팔면 얼마간 더 벌지도 모릅니다. 더 벌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손님이 자기 가족에게 도넛이 뭔가 이상해. 이것 좀 아닌데? 먹던 맛이 아니야 라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한 가족 사이에서 평판을 망칠 것입니다. 내 가족이 되든 두 가족이 되든 벌써 저긴 가면 안 돼라는 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은 친구와 친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족스러웠을 때도 내 가족에게도 내가 진짜 만족스럽다면 그 경험을 가족과도 함께 나누고 그러면 그 만족스럽도록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대충 알아서 말로 대충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제품들, 이 정도의 어떤 것들을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라는 내 만족이 있을 때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가족에게 적용을 못 시킨다. 여러분들이 만족이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고 있다. 저는 옛날에 처음에 제가 하는 일을 이제 딱 알자마자 깜짝 놀란 거예요. 사우나를 갔어요. 갔는데 저기 계시는 그 매점 이모야가 이제 오후에 하시는 분인가 봐요. 싹 씻고 탁 나와서 뭔가를 막 바르는데 저거 어떡하노 싶어서 아줌마 하면서 그거 기름을 다시 바르면 어떡해요? 하면서 막 이랬더니 너무 신기하죠?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제가 얘기했던 게 너무 안타깝게 얘기를 한 거죠. 설명을 그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어떡하노 하면서 막 너무 안타깝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타깝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 하시냐고 그래서 아니 피부 관련 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럼 자기 딸이 여드름이 있는데 혹시 자기 딸 이렇게 상담을 해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사무실에 데리고 와서 딸을 그때 여드름이 막 났었어요. 상담해주고 제가 이제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면서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막 들어가고 소비자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실망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한 이 하나하나의 이 제품에 대해서 저는 엄청나게 이런 제품이 세상에 어딨지? 좀 그렇게 세상에 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제품이 어딨지? 이 얼굴에 있는 모낭충이 다 죽어가면서 이런 제품이 어디 있을까? 이거 아는 거야? 막 그 약품 같은 화장품 있잖아. 막 이게 이렇게 모시고 쓰고 싶은 화장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뭐 하는데요? 왜요? 이거 왜요? 안 따지고 묻더라고요.
제가 설득하려고 그러고 막 아줌마 그거는 있잖아요. 유리병에다가 돈을 많이 쓰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이제 원가가 어떠고 저쩌고 막 이랬더라면 아마 이 여자가 왜 이랬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설득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이 제품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진짜 만족도가 저는 엄청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 아이들도 꼭 이 비누를 써야 되고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스러워서 우리 가족들도 다 쓰고 있고 그거를 그들도 여러 가지 면으로도 만족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게 뭐예요?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뭐예요? 질이 좋으냐. 그 질에 맞춰서 가격이 저렴하냐. 그 질에 맞춰서는 가격이 저렴해야 됩니다. 질이 좋다고 해서 가격이 높으면 또 합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 합리성이 있느냐 이거죠. 누구나에게도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때. 저는 이제 얼마 전에도 그 3월 달이었죠? 뭔가 선크림이 나왔어요. 보라색으로 뭔가. 근데 에센스가 같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갔는데 예전 선크림 같진 않더라고요. 예전 선크림은 답답하니 왜 막 기름이 막 있고 막 먼지가 들러붙을 것 같은 느낌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크림을 써야 된다고는 어디서 막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못 썼어요. 답답해가지고. 근데 이 사업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꼬박꼬박 잘 바르죠. 딴 건 못 발라도 진짜 선크림을 바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 정도로 선크림을 꼭 바르는데 근데 예전 거 생각하고 백화점에 갔단 말이에요. 유명한 백화점 1층에 있는 브랜드를.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를 사봤어요. 근데 진짜 그 반밖에 안 되는 거죠. 미리 그 어디라고 말씀을 모르겠지만 못 드리겠지만 그 그람수 자체가 반밖에 안 돼요. 근데 가격은 2배 반이 비싸요. 그래서 요즘 것도 되게 좋구나. 옛날 거 같지가 않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질이 괜찮더라고요.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면 이제 진짜 저분자인지 고분자인지 계면활성제가 또 뭐가 들어갔는지 그 증량제가 뭐가 있었는지 또 봐야 되겠지만 나름 그냥 썼을 때는 그냥 이렇게 느꼈을 때는 촉촉하고 괜찮아요. 근데 브람스가 반에다가 2배 반이 높다는 건 엄청나게 한 2배 반이니까 5배 정도가 높다는 거죠. 가격이. 질이 좋은데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정확한 질은 모르겠어요. 느낌으로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완전히 5배 정도 높다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알려주는 거. 하나하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그냥 좋으니까 써봐. 내가 쓰니까 써봐. 내가 나의 신뢰도가 얼만큼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배려가 얼만큼 있길래 그들이 내가 써봐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정도의 신뢰감이 있느냐는 거죠. 그게 없으면서 써봐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질이 좋고 가격이 괜찮은 이런 제품들을 내가 서로 내가 쓰고 내가 얘기하는 건지 그런 거라면 진짜 만족스러운 게 내가 만족스러워야 될 것이고 한 개 한 개 왜 그 매니아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매니아가 되고 그들이 매니아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내 가족이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친척도 쓰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평판에 해가 될 지름길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평판에 해가 되는 지름길을 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만족도가 정말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보험회사를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 보험회사 다니는 분의 팀장이 난 너같이 하는 애를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너같이 보험하는 애를 처음 봤다. 대체적으로 보험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떤 분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보험을 이제 이렇게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지? 하고 보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물어봤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들은 다 모르더래요. 근데 또 얘기를 하더래요. 너같이 그렇게 묻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묻고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보험 다니시는 분은 뭔가 하나 뭐가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여러 개를 다 뒤져가지고 가격 비교를 해서 그 상품의 최저 가격으로 해서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걸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한 사람 상담하는데 긴 거예요. 엄청 길겠죠. 그걸 다 귀찮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상품성이 있는 거, 곧 내 내 이득이 많은 거, 내가 이득이 많아서 수당이 많은 거. 그러니까 수당이 많은 걸 골라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두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통 편하게 한대요. 수당이 많은 걸 가지고 한대요. 그러면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수당이 많은 걸 하다 보면 나도 누가 걸려요, 양심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걸려가지고 오래 못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진짜 정말 근데 많이 어느 정도는 하는데 시간이 상담을 해주다 보니 어때요? 한 사람 상담해주는 시간이 이렇게 길잖아요. 다 찾아야 되지. 가서 그것도 상담을 비교한 걸 다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소개는 잘 나오는 거예요. 신뢰가 가니까. 신뢰가 가서 상담은 소개는 잘 나오는데 이제 그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소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대신에 조금 그래도 단타로 가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어느 정도의 한계에서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수는 없는 거기에 이제 한계를 부딪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을 이렇게 만나 보게 되면. 그래서 신뢰가 아주 많던가. 그렇죠. 신뢰가 있는 그 인맥은 내 가족과 친척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개척해 나갈 때 개척해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개척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개척하는 게 이제 두려워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분은 개척을 안 하는 거예요. 개척을 안 하고 지인이 소개시켜주고 지인이 소개시켜주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수입에 대한 한계,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그러니까 평판에 해가 될 지름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을 확실한 방법 하나는 항상 고객의 직감을 보통 인정할 만한 수준보다 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직감을 통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 그 수준보다 더 인정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내 양심에도 걸리지 않고 내가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회사에서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뭔가 내가 진짜 근데 뭐 다른 거에 시간과 몸으로 쓰는 거에 한계가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진짜 진정성 있게 무한대로 내 원래 의식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에 맞는 그런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인지 내가 진짜 만족도가 있어서 그 느낌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얼만큼 만족감을 갖고 제대로 알고서 만족감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